해내야 해. 내가 이 셈을 꼭 파낼 거야. 아버님의 뜻이 맞았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조선 숙종 때의 일입니다. 한양 근처에 윤복성이란 상인이 살았어요. 68세의 노인이었습니다. 곡식 장사로 평생을 일궈 제법 재산을 모았지요. 어느 겨울날 윤복성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두 아들을 불러 모았지요. 얘들아, 이제 내가 갈 날이 멀지 않았나 보구나. 내가 그동안 평생 모은 재산을 둘로 나누었다. 하나는 비옥한 강가의 땅이고 하나는 돌밭이다. 자, 너희들은 어떤 땅을 고를 거냐? 제비가 물어온 이야기를 전하는 박씨아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조선 후기 한성 인근 윤복성이라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68세의 노인이었지요. 젊은 시절 작은 수레 하나로 곡물을 나르던 그는 세월이 흐르며 물품 운송과 창고업으로 제법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한성과 개성을 오가며 곡식을 중개하고 상인들의 짐을 맡아 보관해 주며 돈을 벌었지요. 하지만 이제 그도 늙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지 석 달째였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손발에 힘이 빠져갔어요.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복성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장남 윤대겸은 42세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곡물 중개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둥글고 살이 올랐으며 눈빛에는 늘 계산이 서려 있었지요. 그의 아내 정씨는 40세로 장사꾼 집안 출신답게 재물 계산에 밝았습니다. 손끝으로 주파나를 튕기는 소리가 경쾌했지요. 차남 윤서진은 39세로 관아의 잡직을 전전하는 하급 관리였습니다. 형과 달리 장사에는 재주가 없었어요. 글 공부를 했으나 과거에는 번번이 떨어지고 그저 관아에서 문서나 베끼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한씨는 36세로 양주 약초꾼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다니며 약초를 캐고 땅과 물의 이치를 배워왔지요. 병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윤복성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탁한 눈동자가 천천히 두 아들을 향했습니다. 대겸아, 서진아. 예, 아버님. 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윤복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둘로 나누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윤대겸의 눈이 번뜩였고 정씨가 남편의 등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하나는 강가의 땅이다. 윤복성의 목소리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한강 나루터 옆 평지 스무마지기. 해마다 벼 100석이 나오고 창고가 5채 있다. 곡식을 맡기는 상인들이 많아. 1년에 은자 30냥이 들어온다. 윤대겸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스무마지기면 당대 기준으로 상당한 재산이었어요. 게다가 창고 사용료까지 받는다니 이보다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윤복성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북악산 자락의 돌밭 5마지기와 그 안에 있는 샘 하나다. 윤대겸이 피식 웃음을 흘렸어요. 정씨도 입을 손으로 가리며 킥거렸습니다. 20마지기 옥토와 5마지기 돌밭이라니. 네 배나 차이가 났어요. 그것도 한쪽은 기름진 평지이고 한쪽은 돌투성이 산비탈이었습니다. 게다가 샘이라고 해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폐샘이니
비교 자체가 우스운 일이었지요. 아버님, 윤대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샘은 30해 동안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마른 샘 아닙니까? 윤복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진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한 씨도 조용히 시아버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윤복성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깊이가 서려 있었어요. 다만 윤복성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명심해라. 땅은 속일 수 있어도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윤대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이 집안을 잇는다.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윤복성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내일 해가 뜨거든. 둘이 골라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윤대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 씨를 데리고 방을 나서며 중얼거렸습니다. 20마지기와 5마지기를 비교하라니. 이건 선택도 아니지. 정 씨가 남편의 팔을 꼭 잡았어요. 영감, 내일 아침 누가 먼저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20마지기를 택한다고 해야 해요. 당연하지. 형이니까 먼저 고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소? 둘은 킥킥거리며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차남 윤서진의 아내 한 씨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마른 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0해 동안 물 안 나온 샘을 왜 유산에 넣으셨을까? 물의 가치를 아는 자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어요. 첫내야, 샘에서 물이 나는 곳은 하늘이 정한단다.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땅 밑 깊은 곳에서는 물길이 흐르지. 때가 되면 샘은 터지는 법이란다. 한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북악산 능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다음 날 해가 떴습니다. 윤복성의 방에 다시 4사람이 모였어요. 밤새 뜬 눈으로 지샌 듯 윤대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밤새 20마지기 땅에서 거둘 수확을 계산하고 또 계산했거든요. 정 씨는 남편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에게 신신당부했어요. 형이니까 먼저 고르겠다고, 당연히 20마지기를 택하겠다고 크게 말하라고요. 윤복성이 눈을 떴어요. 어젯밤보다 숨소리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정했느냐? 예, 아버님. 윤대겸이 재빨리 입을 열었어요. 제가 형이니 먼저 고르겠습니다. 저는 한강변 20마지기를. 윤대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산자락 돌밭과 샘을 택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윤대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윤서진은 아내를 돌아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윤대겸이 더듬거렸어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20마지기 옥토를 두고 5마지기 돌밭을 택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정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들어 손이 동서를 바라봤어요.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저희는 5마지기 돌밭과 그 안의 샘을 택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하. 윤대겸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웃었습니다. 정씨도 입을 막고 킥거렸어요. 아우야, 내 마누라 머리에서 구더기가 쑤셨나 보구나. 20 맞이기를 놔두고 5 맞이기를 택해. 그것도 돌밭에 폐샘을? 윤서진이 아내의 소매를 잡아 끌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제정신이요. 옥토를 고를 수 있는데 왜 돌밭을 택하는 거요? 한 씨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30해를 기다렸으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 무슨 이유? 윤서진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쳤어요. 한 씨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복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지는 듯 했습니다. 30해 동안 물 안 나온 폐샘에서 갑자기 물이 솟겠다고? 윤대겸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차라리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지길 빌어라. 동생아, 내 마누라 덕에 우리 집안 재산 다 내 차지가 됐구나. 고맙다, 고마워. 정씨가 동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업신여기는 눈빛이었어요. 동서, 우리 땅 손톱만 한 거 가져가시네. 굶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봐요. 한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어요. 윤복성이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이 정했으면 그리하거라. 윤복성의 목소리는 가라앉았지만 눈빛만은 한 씨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처럼 깊은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대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정 씨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서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20 맞이기 옥토가 제 것이 되었으니 기분이 날아갈 듯하구려. 자, 우리 가서 땅부터 둘러보자고. 올해 농사 준비 서둘러야지. 방 안에는 윤서진 부부와 윤복성만 남았습니다. 윤서진은 풀이 죽은 얼굴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부인, 대체 왜 그런 거요? 형님 말대로 미친 짓 아니요. 한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서방님, 물의 가치를 아는 자가 대를 잇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 맞이기 옥토를 버리고 5 맞이기 돌밭을 택하다니.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이 어디 있단 말인가. 형님 부부의 비웃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 씨의 눈빛은 북악산 능선처럼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사흘 뒤 윤복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윤대겸은 상주 노릇을 하면서도 틈틈이 땅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봄에 모내기를 하면 가을에 벼 100석은 거뜬하겠구려. 정 씨가 남편의 팔을 토닥였습니다. 영감, 창고 사용료도 잊지 마세요. 은자 30냥이 매년 들어온다고요. 그렇지, 그렇고 말고. 반면 윤서진 부부는 장례를 마치고 짐을 쌌습니다. 돌밭으로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보따리 2개가 전부였어요. 윤대겸 부부가 대놓고 눈치를 줬습니다. 20 맞이기 주인이 된 마당에 가난한 동생 부부가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아우야, 빨리 나가게. 이제 우리 땅이니까 말이야. 예, 형님. 윤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섰습니다. 북악산 자락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한성에서 2시진을 걸어야 했어요.
짐이 무거워 윤서진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한 씨는 묵묵히 걸었어요. 산길로 접어들자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윤서진이 중간에 멈춰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이었소. 한 씨는 대답 대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땅에 도착했습니다. 윤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5마지기라고 해봐야 형님 땅의 4분의 1쯤, 그나마도 온통 돌과 자갈 뿐이었어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황무지였습니다. 이게 땅이요. 돌무더기지.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씨는 아무 말 없이 땅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샘터가 보였어요. 돌로 대충 쌓아올린 샘틀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한 씨가 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샘 옆에는 허름한 움막이 하나 있었어요.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고 벽은 흙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 곳이라고 보기 어려웠지요. 부인, 윤서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이오? 한 씨가 돌아섰습니다.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방님, 조금만 기다려봐요. 샘은 거짓말을 안 해요. 뭘 기다려요? 백날을 파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윤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샘가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달빛 아래 마른 샘 바닥이 보였습니다. 검은 돌과 메마른 흙뿐이었어요. 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틀렸습니까? 대답은 없었어요. 바람만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다음 날부터 샘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돌을 치우고 흙을 퍼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어요. 그래도 한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하늘은 쨍쨍하기만 했습니다.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어요. 한성 근처 마을들의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금처럼 가늘던 것이 손가락 굵기로, 다시 팔뚝 굵기로 벌어졌어요. 풀이 말라 바스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100년 만의 가뭄이야. 내 70평생에 이런 가뭄은 처음이네. 하늘이 노한개야. 무슨 죄를 지었길래 비를 안 내려주시나? 한강 수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루터에 묶여있던 배들이 진을 위에 처박혔습니다. 뱃사람들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배가 뜨지 않으니 장사를 할 수가 없구만. 나루터는 텅 비었어요. 윤대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나루터 근처 창고에 곡식을 맡기던 상인들이 발길을 끊었거든요. 배가 다니지 않으니 물건을 실어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창고 사용료, 은자 30냥이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마지기 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거북등처럼 쩍쩍 금이 갔습니다. 처음에는 실금이던 것이 손가락 굵기로, 다시 팔뚝 굵기로 벌어졌어요. 한때 황금빛으로 출렁이던
벼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잎이 말라 바스러졌어요. 줄기가 꺾였습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썩어갔어요. 윤대겸이 논두렁에 서서 울부짖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정 씨가 남편 옆에서 땅을 쳤어요. 여보, 우리 쌀백석은요? 황금 같은 벼는 어디 갔어요? 물이 없으니 다 죽은 거야. 물이. 윤대겸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어요. 마을 우물 스무 개가 전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도 빈 두레박만 올라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목이 말라 헤맸습니다. 물 한 바가지만요. 물 한 바가지만 주시오. 사람들이 서로의 집을 돌며 물을 구걸했어요. 하지만 줄 물이 없었습니다. 논밭의 곡식만 죽은 게 아니었어요. 가축들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헐떡이며 쓰러졌고 닭이 목을 늘어뜨렸어요. 윤대겸은 물장수를 찾아다녔습니다. 한양에서 물을 길어다 파는 장수였어요. 물장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물 한 동이에 은자 5냥이요. 뭐라고? 5냥. 싫으면 마시오. 물 구하러 온 사람이 줄을 섰소. 윤대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은자 5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쌀 5석을 살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고작 물 한 동이를 샀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돌아오는 길에 윤대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마지기 부자가 물 한 동이 사 먹는 신세가 되다니. 이게 꿈인가 싶었습니다. 정 씨가 물동이를 받아들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물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비가 와야 하는데. 윤대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 무렵 북악산 자락 돌밭에서는 한 씨가 샘을 파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샘으로 갔어요. 해가 질 때까지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쨍. 돌을 치는 소리가 산자락에 울렸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딱딱해졌고 손가락 사이사이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어요. 윤서진은 마을로 내려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쌀 한 되를 받기 어려웠어요. 그나마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가뭄으로 모두가 어려워졌거든요. 저녁이면 부부는 묽은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부인, 그만 쉬시오. 손이 다 터졌잖소. 윤서진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피가 마른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서방님. 조금만 더 파면 돼요. 뭘 더 파요? 3달째 파도 물 한 방울 안 나오지 않소.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씨는 대답 대신 샘을 바라봤습니다. 샘 바닥에는 커다란 바위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그 바위를 중심으로 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바위만 치워낼 수 있다면. 한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은 말을 떠올렸어요. 천내야, 샘은 죽는 게 아니란다. 때를 기다릴 뿐이지. 큰 바위 밑에 물길이 숨어 있는 법이야. 그날도 한 씨는 샘 바닥에 내려갔습니다. 곡괭이를 들어 바위를 쳤어요. 쨍. 불꽃이 튀었습니다. 쨍, 쨍. 한 씨의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위 틈에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어요.
한 씨가 곡괭이를 멈추고 손으로 흙을 쓸어냈습니다. 촉촉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코끝에 시원한 물 냄새가 스쳤어요. 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한 씨는 더욱 힘을 주어 바위 주변을 팠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몰랐어요.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샘안을 비출 무렵 윤서진이 샘으로 왔습니다. 부인, 밤이 깊었소. 그만 올라오시오. 서방님.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좀 보세요. 바위 틈에 뭔가 젖어 있어요. 윤서진이 샘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달빛의 바위 틈이 어렴풋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부인, 설마. 예, 물 냄새가 나요. 분명해요. 부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을에는 절망이 깃들었습니다. 가뭄이 석 달째로 접어들었어요. 우물마다 바닥이 드러났고 논밭은 사막이 되어갔습니다. 한강의 물마저 낮아져서 물을 깃기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마을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물 없이는 못 살아. 친척 집이라도 찾아가야겠네. 한양으로 가자. 거기는 우물이 더 많다더군. 윤대겸의 노는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백석 나오던 땅에서 고작 10석도 건지기 어려울 판이었어요. 그나마도 물을 구해야 탈곡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물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대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흙빛이었어요. 정 씨가 남편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에요? 창고를 팔아야 할 것 같소. 뭐라고요? 그 좋은 창고를요? 물값으로 은자가 다 떨어졌소. 이대로는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소. 윤대겸이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때 스무마지기 부자였던 사람이 창고를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한 씨는 샘가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혼자 곡괭이를 들었어요. 쨍. 바위를 치는 소리만 정막을 깼습니다. 아버님이 30해를 기다리셨다면 저는 100일이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한 씨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안 해요. 반드시 물이 나올 거예요. 한 씨는 곡괭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새벽까지 쉬지 않고 바위를 쳤어요. 동이 틀 무렵 한 씨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위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윤서진이 아침에 샘으로 왔을 때 한 씨는 샘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부인. 윤서진이 급히 샘 안으로 내려갔어요. 한 씨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위어 있었거든요. 부인, 제발 그만합시다. 물은 안 나올 것 같소.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씨가 눈을 떴어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윤서진은 아내를 안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씨는 사흘을 알아 누웠습니다. 윤서진이 묽은 죽을 끓여 먹였어요. 한 씨는 몇 술 뜨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부인, 이제 샘은 잊으시오. 우리 한양으로 갑시다. 거기 가서 품팔이라도 하며 살아요.
윤서진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한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힘없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안 돼요, 서방님.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부인, 제가 샘을 판 지 며칠이나 됐는지 아세요? 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윤서진의 손을 잡았어요. 90일째예요. 이제 열흘만 더 버티면 100일이 돼요. 100일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하늘의 일은 100일 공을 들여야 이루어진다고요. 샘도 마찬가지래요. 100일 정성이면 하늘이 응답하신대요. 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서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사흘 뒤 한 씨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샘으로 향했어요. 윤서진이 뒤따라왔습니다. 부인, 내가 팔 테니 쉬고 계시오. 아니에요. 제가 파야 해요. 한 씨가 곡괭이를 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곡괭이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쨍. 바위를 쳤습니다. 쨍. 윤서진이 옆에서 돌을 치웠어요. 부부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90일째, 92일째, 93일째. 날이 갈수록 한 씨의 손은 더 갈라졌어요. 피가 마를 사이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윤서진이 약초를 다려 아내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부인, 손이 이렇게 되도록. 제가 바보였소. 아니에요, 서방님.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어요. 한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98일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씨가 곡괭이로 바위를 쳤을 때였어요. 쨍.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났습니다. 맑고 높은 소리였어요. 한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위 표면을 자세히 살폈어요.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만큼 가늘었지만 분명한 금이었어요. 서방님, 여기 좀 보세요. 윤서진이 달려왔습니다. 바위에 금이 갔어요. 정말이요? 윤서진이 눈을 크게 떴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일이면 100일이에요. 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일째 한 씨는 새벽부터 샘으로 갔습니다. 똥이 트기도 전에 곡괭이를 들었어요. 쨍. 온 힘을 다해 바위를 쳤습니다. 금이 조금씩 벌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해가 떴습니다. 한 씨는 쉬지 않고 바위를 쳤어요. 오정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쨍. 땀이 온몸을 적셨어요. 손에서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윤서진도 샘 안으로 내려왔어요. 부인, 내가 하겠소.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해요. 마지막은 제가 마쳐야 해요. 한 씨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어요. 바위의 금이 손가락 굵기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부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안 돼요. 오늘이 99일째예요. 내일이 100일째란 말이에요. 한 씨가 다시 곡괭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내리쳤어요. 쨍. 바위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금이 더 벌어졌습니다. 한 씨가 다시 곡괭이를 들었어요.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어요. 한 번만 더. 한 씨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곡괭이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쨍. 그 순간이었습니다. 쿠르르르릉. 바위가 갈라지는 소리가 새만을 가득 채웠어요. 바위가 쪼개졌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바위가 좌우로 밀려났어요. 그 틈에서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콸. 물이었습니다. 차갑고 맑은 물줄기가 하늘을 향해 치솟았어요. 한 씨의 얼굴에 물이 튀었습니다. 차갑고 시원한 물이었어요. 물이에요. 서방님, 물이 나왔어요. 한 씨가 소리쳤습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윤서진이 새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바닥에서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솟아올랐어요. 샘이 순식간에 가득 찼습니다. 부인, 이게 정말이요? 윤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씨가 샘에서 기어 올라왔습니다. 온몸이 물에 젖어 있었어요. 한 씨의 얼굴에는 눈물과 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일 잃었어요, 서방님. 101공을 드렸더니 하늘이 응답하셨어요. 부부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30해 동안 마른 샘에서 물이 솟았어요. 그것도 가뭄 100일째 되는 날. 한 씨가 샘을 판 지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윤서진이 두레박으로 물을 퍼 올렸어요. 손으로 떠서 마셔봤습니다. 이건 윤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물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달고 시원했어요. 입안에서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한성의 우물물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맑고 깨끗하고 어딘가 달콤하기까지 했습니다. 부인, 이 물맛이 보통이 아니요. 한 씨도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시원하게 내려갔어요. 온몸에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한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100년 가뭄의 100일 정성. 아버님이 30해를 기다리신 게 이것이었군요. 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신다더니 이런 뜻이었어요. 달빛 아래 샘에서는 여전히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진이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물동이를 가득 채워서요. 마을은 여전히 말라 있었어요. 사람들이 우물가에 모여 있었지만 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물 좀 주시오. 아이가 목말라 죽겠소. 한 여인이 울부짖고 있었어요. 윤서진이 그 앞에 섰습니다. 아주머니, 이 물을 가져가시오. 어머, 이게 어디서 난 물이오? 북악산 샘에서 물이 솟았소. 가서 퍼가시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북악산, 그 30해 동안 마른 샘 말이오? 그 샘에서 물이 났다고? 거짓말 마시오. 어찌 그럴 수가 있소? 윤서진이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거짓말이 아니오. 직접 와서 보시오. 물이 넘쳐 흐르고 있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며 물을 떠갔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이 눈을 크게 떴어요. 이 물 맛이 예사롭지 않소. 이렇게 달고 시원한 물은 처음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샘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10명, 20명,
50명.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북악산으로 올라왔어요. 한 씨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 두레박질을 해서 물을 퍼주었어요. 아주머니, 물값은 얼마요? 한 사내가 물었습니다. 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물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어찌 값을 받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한성의 물장수들은 물 한 동이에 은자 5냥씩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짜로 물을 준다니요.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허리를 굽혔어요. 한 씨는 해가 질 때까지 물을 퍼주었습니다. 100여 동이가 넘게 퍼냈지만 샘은 마르지 않았어요. 퍼도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투성이 손이었어요. 100일 동안 샘을 판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부인, 정말 대단하오. 부인이 옳았소. 윤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 씨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서방님 덕분이에요. 서방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두 사람은 샘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샘에서는 여전히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100일의 정성이 마침내 열매를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북악산 샘에서 신령스러운 물이 솟는데 100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이라더군. 물맛이 꿀처럼 달다지 뭐요. 한성 근처 마을마다 사람들이 입에 침을 튀겨가며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직접 물을 마셔본 뒤로는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물은 처음이야.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온몸이 시원해져. 한양 우물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사흘 만에 하루 100명이 넘는 사람이 샘을 찾았어요. 닷새 만에 200명, 열흘 만에는 400명이 넘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어요. 한 씨는 여전히 공짜로 물을 퍼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돈을 안 받으시렵니까? 한 상인이 물었어요. 한양 물장수는 한 동이에 은자 5냥씩 받던데요. 한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그만이지요. 상인이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진짜 덕을 가진 분이시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샘 주변의 사람들이 움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물이 있는데 멀리서 매일 오기가 힘들어. 아예 여기서 살면 되겠군. 5채, 10채, 20채. 움막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어느새 작은 마을이 생겼어요. 사람들은 한씨 부부를 샘지기 부부라 불렀습니다. 샘지기 아주머니 덕에 우리가 산다. 샘지기 날이 고맙습니다. 어느 날 장터상인 하나가 찾아왔어요. 샘지기 날이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제안이요?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이 물을 한양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맛이 이렇게 좋은데 귀한 분들이 좋아할 게 분명하거든요. 물을 파는 건 윤서진이 난색을 보였어요. 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이 준 물인데 돈을 받는 게 옳지 않아 보였거든요. 상인이 재빨리 말을 이었어요. 공짜로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한양 양반집에 팔 때 값을 좀 받는 거지요. 윤서진과 한 씨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방님, 물을 퍼가는 마을 사람들한테는 공짜로 주되 부자들한테는 값을 받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겠소.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한양 양반집으로 물이 팔려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양의 귀족들은 북악산 샘물에 열광했습니다. 이 물로 차를 끓이니 향이 배로 좋구먼. 술을 담그는데 이보다 좋은 물이 없겠어. 밥을 지으면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구려. 한 동이에 은자 5냥씩 받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한 달이 지나자 상인이 기뻐서 날뛰었습니다. 샘지기 날이 한 달에 100동이가 팔렸습니다. 은자 100냥이요. 윤서진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00냥이라고? 예, 이 중에서 샘지기 날이 몫은 은자 30냥입니다. 은자 30냥은 윤대겸이 창고에서 받던 사용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었어요. 창고는 가뭄에 손님이 끊겼지만 샘은 가뭄일수록 손님이 늘었습니다. 2달째, 3달째. 매달 은자 30냥에서 40냥이 손에 들어왔어요. 윤서진 부부는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이 돈이 되자 땅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씨가 샘물로 돌밭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 물이면 땅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어다 부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어요. 30해 동안 돌밭이었던 땅에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느다란 싹이었어요. 그게 일주일 만에 손가락만 하게 자랐습니다. 한 달 뒤에는 땅이 풀로 뒤덮였어요.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윤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물이 좋으니까 땅도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좋은 물은 돌도 살린다고요. 한 씨는 풀을 뜯어내고 채소 씨를 뿌렸어요. 무씨, 배추씨, 상추씨. 샘물로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한 달 뒤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무는 팔뚝만 했고 배추는 절로 포기가 찼습니다. 상추는 잎이 싱싱하게 뻗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돌밭에서 어떻게 저런 채소가? 샘물이 신령스러워서 그래. 물만 좋으면 돌밭도 옥토가 되는 법이야. 한 씨는 채소를 장에 내다 팔았어요. 맛이 좋아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샘물로 키운 채소는 달고 아삭했거든요. 이 무 맛이 어찌 이리 달아? 배추가 아삭아삭 씹히는 게 일품이네. 한 달에 은자 10냥씩 채소를 팔았어요. 물장사 30냥, 채소 10냥. 한 달에 40냥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진이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 무렵 강변 스무마지기 땅은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가뭄이 석 달을 넘어 넉 달째로 접어들었어요. 땅이 쩍쩍 갈라져 틈이 주먹만 했습니다. 벼는 시커멓게 타서 썩어 들어갔어요. 윤대겸은 창고 3채를 팔았습니다. 물값과 먹을 것을 사는데 돈이 다 들어갔거든요. 망했소. 완전히 망했어. 윤대겸이 논둑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정씨도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살림이 기울어지니 말수가 줄었어요.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말했습니다. 윤날이 북악산에 물 좋은 샘이 생겼다는데 아시오? 샘. 윤대겸의 눈이 번뜩였어요. 그 샘이 어디 있소? 북악산 자락이라던데요. 샘지기 부부가 지킨다고 하더군요. 윤대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봅시다. 이틀 뒤 윤대겸이 북악산 샘을 찾아왔습니다. 샘가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물동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대겸이 샘에 다가가려는데 누군가 막아섰어요. 차례를 지키시오. 뒤에 가서 기다리시오. 내가 급하단 말이오. 비켜. 윤대겸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씨가 나타났어요. 아주버님? 윤대겸이 한씨를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윤대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물을 좀 얻으러 왔소.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10동이. 아니, 20동이는 있어야 할 것 같소. 논에 물을 줘야 하거든. 알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한씨가 두레박질을 해서 물을 퍼주었어요. 20동이를 채우는데 한 시진이 걸렸습니다. 윤대겸이 물동이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값은 얼마요? 한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주버님한테 무슨 돈을 받겠어요? 가져가세요. 윤대겸의 눈이 흔들렸어요. 공짜로? 예. 필요하시면 또 오세요. 한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윤대겸은 할 말을 잃었어요. 목구멍에서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동생네를 그렇게 비웃었는데 공짜로 물을 준다고. 윤대겸은 고개를 숙인 채 물동이를 들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윤대겸은 정씨에게 말했어요. 동생네가 물을 공짜로 주더군. 동서가요? 그래. 내가 그렇게 비웃었는데도. 한 달 뒤 가뭄이 끝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어요. 억수같이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비다, 비가 온다. 하늘이 드디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지만 비는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닷새 동안 쉬지 않고 내렸어요. 한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이 둑을 넘었어요. 윤대겸의 스무마지기 땅이 물에 잠겼습니다. 안 돼, 안 돼. 윤대겸이 논둑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차올랐어요. 순식간에 논이 호수가 되었습니다. 창고도 물에 잠겼어요. 남은 창고 2채가 떠내려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정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윤대겸은 멍하니 물에 잠긴 땅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북악산 샘은 여전히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물은 변함없이 맑고 달았어요. 한씨와 윤서진은 샘가에 앉아 비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우리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소. 윤서진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한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서방님. 두 사람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5마지기 돌밭은 이제 금밭이 되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북악산 샘 주변에는 이제 40채가 넘는 집이 들어섰어요. 작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청수동이라 불렀어요. 맑은 물의 마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한씨와 윤서진의 살림도 나아졌습니다. 5마지기 돌밭이 이제는 은자를 낳는 땅이 되었습니다. 반면 윤대겸의 처지는 날로 기울어졌어요. 홍수로 20마지기 땅이 절반이나 쓸려갔습니다. 남은 창고도 전부 팔았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정씨는 날마다 한숨을 쉬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샘을 택할 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윤대겸도 후회했지만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 씨가 말했어요.
그 셈은 원래 우리 아버님 것이었어요. 그럼 그 셈도 절반은 우리 것 아니겠어요? 윤대겸이 멈칫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땅을 나눴으면 셈 수익도 나눠야죠. 셈에서 나오는 돈도 절반씩 나눠야 공평하다는 거예요. 정 씨의 눈이 번뜩였어요. 윤대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동생네가 100일을 파서 물을 낸 건데 어찌 100일을 팠다고요? 그게 뭐가 대수라고요? 원래 셈은 아버님 땅 안에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절반은 우리 것이죠. 정 씨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영감, 우리 이대로는 안 돼요. 동서는 은자를 쌌는데 우리는 품팔이나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평해요? 그렇지만 아니면 이렇게 해요. 아버님이 유산을 나누실 때 제정신이 아니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윤대겸이 깜짝 놀라 아내를 봤어요. 뭐라고? 정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님이 병환 중에 정신이 흐려져서 잘못 판단하신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산을 다시 나눌 수 있어요. 윤대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이요. 망하면 다 소용없어요. 우리 자식들은 어쩌고요? 이대로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윤대겸이 한성부에 소장을 넣었습니다. 한 씨와 윤서진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이 소송을 걸었다고요? 윤서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씨는 말없이 샘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어떻게 하면 좋겠소? 가봐야죠, 서방님. 관가에. 한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한성부 관하에 두 형제가 마주 섰습니다. 한성부 판관은 50대 중반의 관리였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니 이러하구나. 판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장남 윤대겸은 부친 윤복성이 병원 중에 정신이 혼미하여 유산을 불합리하게 나눴다고 주장하고 있고 유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했다. 맞느냐? 맞습니다. 나리. 윤대겸이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 송사꾼이 서 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은자 30냥을 주고 데려온 이였죠. 송사꾼이 나섰습니다. 날이 부친 윤복성은 20마지기 옥토와 창고 5채를 장남에게 그리고 5마지기 돌밭과 30해 동안 물 한 방울 안 나온 폐샘을 차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판단이겠습니까? 장남에게는 가치 있는 것을, 차남에게는 쓸모없는 것을 준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병환으로 인한 장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송사꾼의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어요. 판관이 윤서진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아우 측 말도 들어보자. 한 씨가 나섰어요. 날이 시아버님은 제정신이셨습니다. 그때 한 씨가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어요. 이것은 시아버님이 30해 동안 기록하신 셈의 기록입니다. 판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0해. 예. 시아버님은 매년 셈의 상태를 기록하셨어요. 가뭄이 와도 큰 비가 와도 한파가 와도 셈의 수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한 씨가 기록을 판관에게 올렸습니다. 판관이 기록을 펼쳐봤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가 30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송사꾼이 끼어들었어요. 날이 그런 기록이 있다 한들 폐셈을 주신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잠깐. 판관이 손을 들었어요. 기록의 마지막 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넓은 땅은 탐욕을 시험하는 미끼요. 마른 샘은 지혜를 알아보는 열쇠니라. 판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것을 보니 윤복성은 일부러 그리 나눈 것이로구나. 나리. 송사꾼이 당황했습니다. 한 씨가 말을 이었어요. 시아버님은 누가 땅을 택하고 누가 샘을 택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넓은 땅에 눈이 먼 사람인지 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지를요. 그렇지만 그때는 샘에 물이 없었잖소. 정 씨가 아랫동서 한 씨를 보며 소리쳤어요. 형님. 한 씨가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30해를 기다리셨다면 이유가 있다고요. 그건 저는 100일을 팠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요. 형님은 그 100일 동안 저를 비웃으셨죠. 한 씨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물이 나오니 탐이 나십니까? 시아버님이 제정신이 아니셨다고 욕되게 하십니까? 윤대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판관이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윤복성은 이렇게 적어두었구나. 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이 집안을 이을 수 있다고. 판관이 윤대겸을 바라봤어요. 윤대겸, 내가 샘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느냐? 그건 있었다. 아버지가 선택하라 하셨을 때 내가 먼저 스무맞이기를 택했지 않았느냐? 윤대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관이 계속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30해 동안 샘을 관찰했다. 병환 중에도 명료하게 기록을 남겼다. 이것이 어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의 기록이겠느냐? 쾅. 판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윤복성은 제정신이었다. 유산분배는 합당하다. 송사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판관이 다시 말했어요. 오히려 내가 불효를 저질렀구나.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 했으니 말이다. 나리. 게다가 판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내가 받은 스무맞이기와 창고는 당시 가치가 은자 1000냥이 넘었다. 반면 5맞이기 돌밭과 폐샘은 100냥도 안 됐다. 내가 훨씬 많이 받았건만 더 달라 하느냐? 윤대겸이 입을 열지 못했어요. 더구나 내 아우와 그의 처는 100일을 파서 물을 냈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를 만든 것이다. 내가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니라. 판관이 판결문을 펼쳤어요. 모든 유산은 원래대로 아우 윤서진의 것이니라. 형 윤대겸은 샘과 샘에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느니라. 쾅. 판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소송 기각, 그리고 판관이 윤대겸을 노려봤어요. 부친을 욕되게 한 죄로 곤장 20대에 처하노라. 관아 마당에서 윤대겸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탁, 탁, 탁. 20대의 곤장이 등을 후려쳤어요. 윤대겸은 신음도 내지 못했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거든요. 내가 아버지를 욕되게 했구나. 곤장이 끝나고 윤대겸은 마당에 쓰러졌어요. 정 씨가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영감, 영감.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관할을 나선 한 씨와 윤서진은 샘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에서 윤서진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부인, 아버지가 모든 걸 아셨던 거요.
예, 서방님. 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은 누가 욕심을 내고 누가 인내하는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불공평하게 나누신 거죠. 그랬구려. 넓은 땅을 택한 사람은 탐욕에 빠지고 샘을 택한 사람은 인내를 배우라고요. 두 사람은 샘가에 도착했어요. 샘에서는 여전히 물이 콸콸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씨와 윤서진은 여전히 샘을 지켰어요. 매일 아침 샘물을 떠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샘지기 날이 오늘도 고맙습니다. 샘지기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가 삽니다. 사람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한 씨는 여전히 물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공짜였어요. 물은 하늘이 주신 거예요. 누구나 마실 수 있어야 해요. 한 씨의 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수동은 더욱 커졌어요. 60채가 넘는 집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샘마을이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장터도 생겼습니다. 샘 근처에서 채소와 곡식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늘었거든요. 한 씨가 키운 채소는 샘물로 자랐기 때문에 맛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앞다투어 샀습니다. 이 무 맛 좀 보세요. 꿀처럼 달아요. 샘지기 댁 배추는 정말 최고예요. 한 씨의 밭은 5마지기에서 10마지기로 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땅을 빌려준 거예요. 샘물로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좋다는 걸 알았거든요. 윤서진도 바빴어요. 샘물을 한양에 나르는 일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일도 도왔습니다. 윤날이 우물을 파는데 좀 도와주시오. 샘지기 날이 지붕이 새는데 고쳐주실 수 있소? 윤서진은 마을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윤서진을 존경했습니다. 2년째 되던 봄, 한양에서 관리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한성부의 이방이었어요. 샘지기 나리를 찾습니다. 저를 찾으신다고요? 윤서진이 나왔습니다. 예. 한성부에서 샘마을을 정식 마을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방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윤서진 나리를 이 마을의 이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장이요? 윤서진이 놀랐어요. 예. 샘마을은 이제 60호가 넘는 큰 마을입니다. 정식 이장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윤나리를 추천했습니다. 이방이 미소 지었어요. 한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받으세요. 마을을 위해 일하시는 게 옳아요. 윤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나리가 이장이 되셨다. 만세, 만세.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한 씨는 샘가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한 씨는 샘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샘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버님, 한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아버님이 왜 샘을 주셨는지. 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땅은 빼앗을 수 있어도 물을 살리는 선택은 빼앗을 수 없지요. 한 씨가 샘물을 떠서 마셨어요. 여전히 달고 시원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사람은 땅을 잃었지만 인내한 사람은 샘을 얻었어요. 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진짜 보물을 가르쳐 주셔서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나무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내가 옳았다. 한 씨는 샘 앞에 앉아 밤새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한 씨와 윤서진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샘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샘 옆에 묻었어요. 그리고 샘각 옆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샘지기 한 씨, 샘지기 윤서진. 평생을 샘을 지키고 물의 가치를 알았던 이들. 그들의 덕으로 이 마을이 살았고 그들의 선택으로 우리가 배웠도다. 땅은 빼앗을 수 있어도 물을 살리는 선택은 빼앗을 수 없음을. 그로부터 100년이 흘렀습니다. 샘마을은 작은 고을이 되었어요. 500호가 넘는 집이 들어섰습니다. 청수샘은 여전히 콸콸 흐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샘각에 와서 물을 마시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 샘은 100년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다더라. 욕심 없는 며느리가 백일을 파서 찾아냈다지. 아이들에게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옛날 옛적에 한 며느리가 있었단다. 스무마지기 옥토를 버리고 마른 샘을 택했지.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며느리는 백일을 팠어.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지. 그래서 물을 찾았단다. 와,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 법이야. 욕심 부리지 않고 인내하면 하늘이 도와주신단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넓은 땅보다 맑은 물이 귀하고 많은 재물보다 깨끗한 마음이 소중하다고요. 욕심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인내는 사람을 살린다고요. 한 씨는 20마지기 옥토를 버리고 5마지기 돌밭과 마른 샘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어요. 미친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100일을 참고 견뎠어요. 손에 피가 나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물을 찾았고 집안을 일으켰고 마을을 세웠습니다. 반면 욕심을 부린 형님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넓은 땅도 창고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덕 있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시련을 주시지요. 여러분, 땅을 빼앗을 수 있어도 물을 살리는 선택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옳은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샘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